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정말 한창 실적 시즌인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 시즌에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죠. 역시 이제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이 좀 무작정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좀 차트를 보는 방법도 배우고 차트 분석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떤 기법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 무기고의 아주 묵직한 놈이죠. 대포 기법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렇죠. 대포는 아무데나 써나 안 쏘죠. 아무데나. 그렇죠. 거리를 재고 딱 쏘죠. 볼린저 밴드를 4등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거리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재고서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기법이에요. 네. 거리를 재고 쏜다. 마치 좀 수익을 사냥할 수 있다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지금 성과를 내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숫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중요한 것은 왜 올랐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패턴의 차트가 그렇죠.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명심하시고 돌려보기까지 하시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포르테 바이오사이언시스, 티커 FBRX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피부 자가 면역 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 회사입니다. 지난 7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는데 빅토리 기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당시에는 아직 실적보다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힘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놀랍습니다. 7거래일 만에 31% 수익률을 냈는데요. 와, 이거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30% 넘는 수익률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어떤 이슈를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구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가 보실까요? 자, 그래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빅토리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네. 예, 분홍색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을 칠한 부분도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네. 예.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종의 지금 요게 이제 고가놀이 패턴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봉 위쪽에서 움직일 때. 맞습니다. 단기에 그래서 31% 수익을 줬는데,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대포기법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보시죠. 눈을 휘둥그레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고 블록이 밑에 보이시고요. 레고 블록 위로 바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 거래량 신호 나왔나요? 네. 분홍색 신호 또 나와줬네요. 여지없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렇네. 그렇죠? 보이시나요? 네. 예, 이걸 하락 대포라고 합니다. 얼마나 조정을 주느냐? 무려 132%나 하락을 했죠. 예, 많이 하락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일종의 전문용어로 낙폭과대 종목이라 그러죠. 예. 자, 우리는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4등분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4등분선 위로 올라오더니 그렇죠. 장대 양봉, 4등분선 중심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휘리릭 하고, 그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4등분선 중심선 빨간색 굵은 선 있죠?
예,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단기에 121% 수익 주는 자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다. 예. 네. 이렇게 포르테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지난주에 배웠던 종목인 만큼 빅토리 기법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또 이렇게 대포 기법으로 살펴봤습니다. 무려 132% 낙폭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낙폭했음에도 불구하고 4등분선을 그었더니 중심선 위로 올라오면서 빅토리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신호에 의해서 잡아내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더 흥미로운데요. 클로버 헬스입니다. 티커 CLOV고 나스닥에 상장된 AI 기반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테크 기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후반부에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AI가 포착한 콜라슛 AI 스크리너에서 포착했던 종목이었는데 5월 13일에 포착을 했는데 32거래일 만에 71% 수익을 냈습니다. 이 회사 어떤 소개인지 먼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미국 어르신들 건강보험이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전문 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보험사가 아니라 AI 주치의 비수가 붙어서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주니까 보험금 덜 세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 늘고 흑자 전환까지 했죠. 재료가 받쳐주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래요. 한번 차트를 한번 그러면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아주 오늘 휘황찬란하죠. 차트가. 네. 정신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단계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볼리지 밴드 상단부터 하단까지 분홍색 선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선 하나 제가 꺼놨습니다. 색깔이 쭉 위로 올라가는 선 중에서 분홍색 선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이죠? 무려 83%나 낙폭 가대한 종목인데 쭉 보이시죠? 저렇게 쭉 내려와 있죠. 그죠? 예, 그렇죠. 무려 83%입니다. 낙폭 가대 맞나요? 맞죠? 우리가 올라가는 83%도 대포로 치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하는 종목들도 대포가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하락 대포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포 기법의 응용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락 대포 기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까? 네. 예, 본능적으로 이럴 때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예, 본능적으로 빙의가 돼야 돼요. 윤종신의 목소리가 나오려면 일단은 턱이 앞으로 조금 빠져주고 예, 앞으로 네. 입이 조금 구강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런데 가사를 한번 보시죠. 가사를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넌 내 종목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수익의 전율을 잊지 못해. 야, 그럼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제가 했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앵커님하고. 자, 시작해봅시다.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넌 내 종목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뭐요? 수익의 전율을 잊지 못해.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어깨를 좀 건방지게 하면서 왜 수익이 났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워워 워워워워워 워워워 이제 댄스까지 같이. 좋습니다. 네. 아주 신나죠.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그죠? 자, 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등분선을 쫙 그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중심선 위로 올라오고 레고블록 상단 돌파까지 하면서 거의 동시 패션으로 나오더니 49거래일 만에 무려 152% 수익 주는 자리가 되었죠. 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조정 주고 가는 종목들을 낙폭 가대라 그랬죠. 그렇죠. 네. 70% 이상 쭉 빠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선을 그어서 중심선 위로 올라올 때 공략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너무 쉽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인 클로버 헬스까지 살펴봤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사실은 보통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낙폭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4등분선을 그어서 대포 기법으로 살펴봤더니 중심선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량 신호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들어볼수록 정말 대포 기법이 어떤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대포 기법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기법인데, 볼린저 밴드가 뭐냐? 주가가 다니는 길에는 보이지 않는 강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아무리 출렁여도 대부분 뚝 안에 서르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위아래 뚝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통계학의 표준 편차 개념을 이제 이용한 건데요. 중심선, 그게 보통 지금 21이동 평균선입니다. 중심선은. 그 중심선에서 통계적 계산을 거쳐서 상단선과 하단선, 양쪽 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뚝을 만드는데, 그렇죠. 이 뚝 안에 당연히 물이 갇혀져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몇 프로냐? 무려 95.4%예요. 그러면 이제 신났다 그러면서 나는 뚝과 뚝 사이에서 놀 거야 이러면서 막 수영하고 다녔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뚝이 터지는 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수익도 어떻게 돼요? 내 계좌도 빵빵 터지고 그냥 그렇죠. 네. 어디로 갔니? 내 계좌가 세 번. 네. 내 계좌 돌리도 이런 현상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뚝을 뭐라고 했다고요? 4등분선을 우리가 긋자 이거죠. 네. 이쪽 뚝과 저쪽 뚝 사이에 긋습니다. 그림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마치 바늘의 실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BWI. 밴드 위드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원래는 볼린저 밴드와 꼭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썼던 거예요. 네. 밴드 위드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밴드 폭을 재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밴드가 폭이 일정 폭이 이상이 돼야지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표를 주고 그렇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밴드 위드 인덱스 지표까지 딱 던져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죠, 초보자들은. 에이, 귀찮아.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나는 데일밴드나 붙이지 하면서 말이죠. 다 던져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들의 친절한 누굽니까? 오빠 사부잖아요. 뭐라고요? 오빠 사부. 야, 오늘 갑자기 오빠가 됐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밴드 폭을, 강폭을 4등분 내는 겁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앵커님 뭐라고요? 지금부터 뭐라 보러 가야 된다고요? 저를? 친절한 사부님. 아니 오빠 사부. 오빠 사부래. 자, 오늘부터 오빠인가요? 자, 좋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맨 아래 뚝은 제로. 0%죠. 네. 그 다음에 맨 위에 뚝은 100%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25%의 선, 그래 중심선 50% 선, 위쪽에 75%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뭡니까? 그렇죠. 중심선. 한가운데 중심선이죠. 나이가 들수록 속근육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주식시장에서도 네. 중심값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죠. 자, 세력들이 한번 조정을 주고 항상 자기들이 지지하는 구간들이 거의 대부분 중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목균형표도 그 중심값을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시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시소 한가운데는 그렇죠. 위로 갈 힘과 아래로 갈 힘이 딱 균형이 잡힌 자리죠. 네. 그렇죠. 주가가 이 중심선 위에서 올라서서 버티느냐, 아래로 처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누구의 이 힘일까요, 이것은? 또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시니까 세력의 힘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딩동댕. 예, 맞아요. 순서는 그런데 3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첫째, 대물을 찾자. 적어도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이제는 그렇죠. 70% 이상 되는 네. 종목을 찾아서 그렇죠. 저점 대비 크게 급등한 종목,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대포 기법이기 때문에 대물이라고 했죠. 세력이 이미 한번 힘을 확 준 거죠. 자, 둘째, 그 대물이 하락 조정을 줍니다. 왜 줄까요? 심심해서 1번. 네. 2번, 체력이 떨어졌어. 어. 세 번째, 갭이 틀게 하려고.
아무래도 좀 매물을 강제로 소화시키려는 3번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짜증나게 잘 맞춰서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딩동댕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강폭 중심부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지지하는지 보고서 조정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대포가 사거리를 재는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심선 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때 우리는 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 위면은 공격, 중심선 아래면은 대기. 이 원칙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빠바방.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포 기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짧고 굵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중심선 위로 올라왔을 때를 이제 신호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이 올라오는 게 진짜로 돌파를 한 건지 아니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지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눈에 딱 반할 수 있지만 이 남자가 진짜 찐 내 남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요?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기준이 네. 있어야 되겠죠. 네. 혹시 앵커님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러게요, 네. 질문하려고 하다가 중심선? 네. 네, 중심선 맞습니다. 중심선. 남자의 중심을 봐야 되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집중하자고요. 어디로 네. 갑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되죠. 예, 강폭 자체.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캔들이 참새 짹짹 옹기종기 모여드는 구간. 이건 힘이 응축되는 거죠. 눌린 스프링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뭐죠? 거래량. 그렇죠. 중심선에 튀어오르는 날 거래량이 실려야 진짜겠죠. 네. 예.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쉽죠. 하시는 부분은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거래량 없이 슬그머니 오르는 건 어떻게 된다? 좀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네. 대포기법의 거래량 확인까지 얹으면 가짜 신호가 대부분이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봤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볼리저 밴드 4등분선을 한번 그어본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단부터 상단까지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중심선, 50%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만약 그 아래라면은 조금 더 대기하시는 게 좋겠고, 그 위로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거래량 신호가 함께 가느냐 이 부분 꼭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 또는 더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방송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포 기법까지 배워봤는데 저희가 성과표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기법을 통해서 또 종목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대포 기법을 중심으로 공략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샌디스크입니다. 티커 SNDK인데 전문가님 샌디스크는 정말 유명한 그런 종목 아닐까요? 네, 그렇죠. 유명한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QR코드를 보시고 어떤 분은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 100일 만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100일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왜 그런 늦게 오셨어요? 하니까 QR코드를 그냥 눈으로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요 카메라를 갖다 대서 이렇게 딱 찍어야 되는데 안 찍으셨다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QR코드는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다. 네. 요걸 말씀드리면서 샌디스크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샌디스크.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에 끼우던 메모리 카드 그거 샌디스크죠. 네.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다가 작년 초에 다시 독립을 하면서 따로 상장한 회사죠. 자, 지금은 메모리 카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회사인데? AI 데이터 센터 대형 창고, 그러니까 AI가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더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51%나 늘었어요. 자, 이번 달에 메타죠. 페이스북 하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 메타와 단연간 낸더 공급 계약 소식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맞습니까? 네. 샌디스크 정말 대형주고 사실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차트 어디에 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몇 프로예요? 348% 급등을 하면서 네. 요거는 대물입니까? 요물입니까? 요물이네요. 요물이죠. 요물. 요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무려 한 70% 조정을 줬어요. 하락 조정 줬죠. 그렇죠? 하락 조정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폭기법 4등분선 쫙 껐죠. 맞나요? 네. 예,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껐습니다. 가감하게 꺼주세요. 껐습니까? 네. 예, 차트상에 제가 꺼놨네요. 예. 자, 그리고는 빨간색 사각형 보이시나요?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보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4등분선 중심선 부근에서 캔들이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예. 그리고 음밭에서 금밭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재 중심선 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예, 공략 가능한 자리 맞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살짝 걱정이 드는 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보실 때 리스크 걱정이 가장 좀 크거든요. 오르긴 했지만 사실 차트를 보면 348%가량 정말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이만큼 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싸다, 가격이 높다. 그 기준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은 종목, 이미 시세를 다 주고서 세리까지 빠져나가고 또 시장에서 이미 소외된 종목 있잖아요. 네. 그걸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사실 비싼 종목이죠. 왜? 그 종목은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살 필요가 없.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면은 그 자리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리를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70%대 이쁘게 조정을 주었죠. 네. 예, 우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샌디스크 한 번 기회 주기를 저도 기다렸거든요. 자, 눌러준 만큼 눌러주고 중심선 지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대포는 거리를 조정 이제 했으니까 이제 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기법 그대로죠. 그리고 이 종목은 급등주로서 출렁임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거리를 제외하는 종목인데 그러한 자리는 이미 왔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리량까지 나와줬죠. 네. 예, 금밭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쁘게 한번 조정 주는 구간이지만 굉장히 오는 시총도 큰 종목이기 네. 때문에 안전하게 한번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샌디스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많이 오른 종목이다,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신호가 이 중심선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종목 70% 가까이 조정을 거치면서 대포기법 중심선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래량 신호도 함께 붙었습니다. 이렇게 배경 보시면은 금밭 신호 함께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세력도 좀 진입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더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들은 방송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바로 마이크론, 티커 MU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종목이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앞에 제가 종목 조정 주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70% 조정이면 추격 매수했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가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손절하고 나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절대 조정 주는 자리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마이크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그냥 대장주 종목이네요. 맞나요? 네. 그렇죠. 자,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삼전닉스 함께 세계 D램 상강이죠. 그중 유일한 미국 회사입니다. AI라는 천재 두뇌가 있으면 그 옆에 순간순간 기획을 담당하는 초고속 메모장이 필요하죠. 그게 D램이고 HBM입니다. HBM, 그렇죠. 최근에 분기 매출 전년 대비해서 346% 늘면서 사상 최대를 찍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초대형 주입니다. HBM 물량은 사실상 예약이 꽉 찼다. 완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전일 우리 시장에 삼전닉스가 올라와 준 것도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먼저 기상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완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달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3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까지도 나온 종목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저 밑에 보시나요? 저 밑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저기까지 해서 위까지 선을 쭉 그었더니 얘도 몇 프로예요?
무려 300%대 급등하면서 대물이 아니라 요물 맞습니까? 네. 예, 인정샷 날려주었죠. 자, 그리고는 54%대 이쁘게 또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샌디스크보다 조금 적게 주었지만 그래도 54%면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데미지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뭐 했습니까? 4등분선 쫙 그어줬어요. 맞나요? 네. 보이시죠? 자,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중심선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고 얘가 급했는지 그 부근에서 그렇죠. 지가 알아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긋더니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중력이 있었나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지 자, 현재 70% 레고 블록 하단선이 만나는 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맞죠? 예. 레고 블록 하단선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가놀이 패턴이라는 그렇죠. 4등분선의 70%선 딱 지금 물려 있어요. 요 위로 올라와 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더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리는 명당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도 살펴봤는데 좀 비슷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300% 넘게 급등한 다음에 5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중심선보다 위에서 계속 있는 거죠. 일명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중심선 위에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신호, 금바 신호가 함께 나와주면서 지금은 75% 선까지 와 있는 구간으로 돌파, 레고 블록의 상단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거든요. 대형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고 조정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어보니 막상 중심선보다는 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거래량 신호와 함께 좀 추격 매수보다는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만나본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갖고 계신 내공을 바탕으로 어떤 테마,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어제 코스피가 정말 급등하면서 뜨거웠고 외국인이 4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테마에 좀 세력 자금이 몰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모르는 동네 우리 갔을 때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라. 그렇죠. 웨이팅 많은 식당을 찾으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투자 시장도 똑같죠. 돈은 항상 가장 밝은 방으로 이동을 한다. 어제는 외국인이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닿으면서 이제 방에 불을 확 켰는데요. 오늘 가장 밝은 방들 국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는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탑 테마는요, AI 반도체입니다. 테마 점수 96점이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네, 두 종목이네요. 그렇죠. 자, 구글의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했죠. AI 사이클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하루 만에 싹 거쳐졌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HBM이 완판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죠. 외국인이 2조 원대 순매수가 반도체 대형주로 직행을 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가장 큰 물줄기였네요. 자, 이차전지 쪽입니다. 테마 점수 89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위험 신호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동안 눌려있던 낙폭과대 성장주부터 튀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매수로 들어온 게 포인트인데요. 다만 개별 재료보다 수급 반등 성격이 강하니까 추격보다는 좀 눌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알이다 보시고요. 좀 조심해야 되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자, 세 번째가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주도주는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였습니다.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자금이 밀려들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로 매수세가 집중됐죠. 순환매 장세에서 돈이 그렇죠. 세 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국내 탑3 테마 한번 살펴봤는데 숫자를 보니까 확실히 어제 정말 장이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 AI 반도체, 그리고 2위로 2차 전지, 3위로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골라주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좀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미국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네, 그렇죠. 미국의 1위는 AI 서브 인프라 쪽이네요. 테마 점수 95점이었고요. 주도주는 SMCI 슈퍼 마이크로였습니다. 19.9%. 그리랑 한 3배 정도 오르고 델이 그 다음이네요. 델 테크놀로지스 9.3%였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가 수주잔고가 한 600억 달러 공개를 하면서 평소 3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지수는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이 방에서만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AI 서버 수요가 진짜라는 증거가 이렇게 숫자를 지킨 날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인공 샌디스크 마이크로 나왔잖아요. 바로 이 방에 데이터와 메모리를 대주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세력 자금이 몰리는 다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위는요, 에너지 석유 쪽입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렇죠. 유가가 좀 뛰니까 또 그 관련주들을 엑슨모빌, XOM, 그리고 에너지 섹터 ETF XLE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하루 새 4% 넘게 뛰면서 6주 만에 최고가를 찍었죠. 위기가 생기면 돈이 가장 빠르게 길목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쪽이다 보시고요. 자, 3위는 실적 확인 배당 방어주였습니다. 이렇게 TANTNT 그렇죠. 그리고 PM 필립 모리스였습니다. 자, AT&T가 실적 서프라이즈에 자사주 매 100억 달러 정액까지 발표를 했고요. 기술주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실적으로 검증된 배당주로 돈이 도는 전형적인 해전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미국 쪽 테마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AI 서버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와 석유, 세 번째 배당 방어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테마를 살펴봤으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좁혀서 종목, 콜라슛 AI 스크리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스크리너 설명부터 해보시죠. 네, 그렇죠. 해주시죠. 네. 제가 할까요? 네. 당했습니다. 나쁜 여자 모드입니까 오늘은? 좋습니다. 저 나쁜 남자로 받을게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콜라슛 AI 스크린은 까다롭죠. 제가 까다로운 남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제가. 자, 5개 관문 다 통과한 종목만 올려보내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평성 전배열.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예, 피라미드 같이, 그렇죠. 예, 정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 정배열이라는 게 뭐냐. 이동평균선이, 그렇죠. 굵은 200일선부터 시작해서 100일선, 60일선, 51선, 51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걸 정배열이라고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바방. 예, 그렇죠. 계속 가시죠. 뭡니까? 두 번째, 변동성 수축. 이렇게 한번 급등주고 오늘도 보셨다시피 조정 주면서 그렇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세력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셋째는 에피소딕 피벗. 그렇죠. 반전 없는 드라마 안 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오늘 종목들에도 보면 그렇죠. 올라갈 땐 다 이유가 있었죠. 맞습니다. 호재와 함께 터지는 신호탄. 네 번째가 모멘텀입니다. 주도주냐 아니냐. 다섯째, 거래량.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냐 이거죠. 자, 아까 다 보셨습니다. 자, 5월부터 콜라슛이 골라낸 클로버 헬스가 71% 줬던 것도 이 5개 관문의 힘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국내 1위 뭡니까? GS건설 006360. 자, 아파트 자이 짓는 회사로 자이자이로만 아시면은 옛날 얘기죠.
자, 정부가 강원도 동해에 짓는 아시아 최대 2.4기가와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직접 투자만 30조 원짜리입니다. 국책 사업의 시공을 누가 맡았어요? GS가 맡게 됐습니다. 자, 정권사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어제 하루만 18% 급등에 이틀 연속 대량 거래 터지면서 전형적인 에피소딕 피벗 신호로 뿜어냈습니다. 국가급 호재와 거래량 지문이 꽝 찍힌 자리입니다. 다만 이틀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마시고요. 눌러줄 때 우리 맛있게 먹어보시자고요. 자, 미국 일입니다. TMO, 스모피셔스 사이언티픽입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만들 때 쓰는 실험 장비와 시약을 파는, 말하자면 과학계 대형 마트와 똑같죠. 예, 요리사가 누가 이기든 식재료 가게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제약사들이 신약 경쟁을 하면서 할수록 돈 버는 구조죠. 최근에 mRNA 치료제 생산 협력 소식도 나왔네요. 고점 대비 조정을 다 받아내고 회복 추세로 돌아선 조정 후 다지기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내에서는 GS건설, 그리고 미국에서는 TMO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는 눌림목을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좀 대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력이 들어오는 테마, 차트 셋업이 완성된 종목이 두 조건이 이제 겹치면서 종목이 유리한, 가장 유리한 구조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확신 없이 하셨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제가 드린 종목들을 분할 매수 쪽으로 공략해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 나는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김사부, 커피 내리는 남자, 맛있는 커피 내리는 남자, 강남으로 놀라고 있어. 강남에 와도 절대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잔소리 많이 안 합니다. 네, 친절한 오빠 모드로 나가니까 아시겠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자세한 친절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죠. 오늘 해피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 볼리지 밴드를 통해서 느꼈지만 대포 기법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릴 잰 대포만이 그렇죠. 명중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배워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